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배신의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함께 계획을 세운 동료가 있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왕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거사 전날 밤 적의 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1456년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육신은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발각됩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조에게 알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습니다. 조선 제7대 왕으로 즉위한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양위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강압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신하들은 새로운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사람은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도 함께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조의 조정에서 여전히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모임의 장소는 성삼문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결의를 품고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사의 날은 1456년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세조는 궁궐 밖의 연회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는 순간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가담한 인물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삼문의 장인이었던 정창손도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생육신으로 불리게 될 인물들도 이 거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경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 모두가 죽거나 노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마쳐져 있었습니다. 거사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김질. 그는 사육신의 계획에 함께 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사에 참여하기로 한 동료였습니다. 성삼문의 동료이자 지편전 출신으로 단종 복위의 뜻을 함께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사를 하루 앞두고 김질은 혼자 궁궐로 향합니다. 그리고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 김질은 세조에게 직접 나아가 거사 계획 전부를 고합니다. 밀고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김질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 가족 모두가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공포, 아니면 살아남겠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사 직전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소문을 듣고 계획이 이미 발각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거사는 그렇게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세조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잡아들이라. 거사를 하루 앞둔 새벽
포졸들은 사육신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사람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을 제거하려 한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심에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 세조 정권의 고위 관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그는 잡혀온 6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신하였던 사람들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면 살려주겠다. 회유였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육신은 끝까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세조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으리는 나으리이시고 전하는 전하이십니다. 세조를 왕이 아닌 나으리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쇠를 살에 찢는 고통.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의 왕은 단종입니다. 그리고 곧 잔혹한 처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왜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질의 밀고는 조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도 관직을 유지했고 세조의 신하로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사육신을 배신한 자로. 반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6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함께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육신의 계획은 결국 발각되었고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사육신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처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왜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사육신의 처형과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